결혼식장에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세상 가장 기뻐야 할 순간 누군가의 절규가 축복의 멜로디를 날카롭게 찢어놓았습니다. 한이가 없어졌다고요. 내가 분명히 유모차에 태워놨는데 유모차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장미애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웨딩홀에 흐르던 음악이 뚝 끊겼고 하객들의 웃음은 공기 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 듯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신랑 오범수는 믿기 힘든 충격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1초도 되지 않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 한이가 없어졌다니요. 그의 외침은 울림처럼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이는 오범수의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신부 대기실에 있던 독고세리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부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자락이 구겨질 틈도 없이 그대로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뒤이어 독수리 술도가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나왔고 하객들의 시선은 일순간 공포로 변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아이를... 예식장 보안팀은 뭐하고 있었던 거죠? 오천수의 분노 어린 외침이 터졌고 한동석은 다급히 전화기를 붙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결혼식장에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1살 여자아이입니다. 유모차와 함께. 로비엔 순식간에 혼란이 번졌고 예식장 직원들은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이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0분. 눈앞이 캄캄해진 독고세리는 신부 대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고 눈가엔 벌써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한마디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소환하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독고세리의 눈앞으로 이 결혼이 있기까지 거쳐야 했던 험난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달 전 독수리 술도가 그것은 독수리 오형제에게 크나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원수, 독고탁을 위해 탄원서를 쓴다는 것은 스스로의 상처를 헤집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술도가의 대청마루,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오천수는 펜을 쥔 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수 동생, 정말 괜찮겠어? 그 인간 때문에 독수리 술도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한동석이 착잡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수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리 아가씨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 아가씨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의 말에 오범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마침내 오천수가 결심한 듯 탄원서에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마광숙, 오웅수, 오범수, 오강수, 독수리 술도가의 가족들이 차례로 새겨졌습니다. 얼마 후 독고탁은 구치소 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그들 앞에 서자마자 그 오만했던 무릎을 그대로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흙먼지가 그의 값비싼 양복을 더럽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자네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네. 갈라진 목소리로 터져나온 사죄에 오천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 사과, 저희가 아니라 이 땅과 돌아가신 우리 형님인 오장수가 평생을 바친 이 술독가에 하셔야지요. 독고탁은 눈물을 쏟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오범수와 독고세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교수,
내가 자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그리고 내 딸 세리에게도 이 아비가 못난 탓이다. 염치 없지만 자네라면 우리 세리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부디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게. 그것은 한 남자의 처절한 사죄이자 딸의 행복을 비는 아버지의 눈물 어린 허락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상처와 용서의 강을 건너 두 사람의 결혼은 마침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웨딩홀. 그래,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허락받은 결혼이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오범수는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반드시 한이를 찾고 세리와의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용의자로 보이는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고 화면 가득 한 여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 얼굴을 확인한 한동석과 임신한 몸으로 곁을 지키던 아내 마광숙의 입에서 동시에 같은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나영은. 한이의 친모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딸을 가장 행복해야 할 이 순간에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용의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방금 확인됐습니다. 바로 2블록 떨어진 신라호텔입니다. 경찰의 보고가 떨어지자마자 한동석이 외쳤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범수야, 넌 여기 있어. 세리 씨 곁을 지켜야지. 한이 반드시 데리고 올게. 약속한다. 여보, 나도 갈래요. 마광숙이 한동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위험해, 광숙 씨. 당신 몸으로 어딜... 아니요, 가야겠어요. 저 여자 한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도 이제 곧 엄마예요. 여보, 제가 가서 한이 꼭 안아줘야겠어요. 두 사람은 경찰과 함께 사이렌을 울리며 호텔로 질주했습니다. 차 안에서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영은 씨는 그냥 결혼식을 망치려는 게 아닐 거예요, 한이를. 자기 딸을 빼앗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어미의 뒤틀린 마음만큼 무서운 건 없으니까요. 나영은이 머물고 있는 호텔 706호실 앞. 경찰 2명이 조용히 신호를 주고받은 뒤 한 명이 문 앞에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영은 씨,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랑 함께 계시죠? 문 여세요. 아이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즉시 문을 열지 않으면 아동 안전보호를 위해 강제 진입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전히 내부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외쳤습니다. 강제 개방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객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은 어두웠고 창문 커튼은 꽉 닫혀 있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침대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이가 보였습니다. 한이 옆에는 나영은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듯한 눈으로 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서자 나영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한이 쪽으로 다가갔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영은 씨, 제정신이야? 어떻게 한이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마광숙이 울부짖으며 달려가 한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나영은은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이는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저 여자랑 결혼하는 그 사람 옆에 내 딸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뒤틀린 집착은 그녀 자신마저도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납치하는 게 엄마가 할 짓이야? 당신은 엄마 자격도 없어. 한동석이 차갑게 쏘아붙이며 경찰에게 그녀를 인계했습니다.
나영은 마지막으로 한이를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한이야. 널 사랑했는데 내가 방법을 몰랐어. 나영은의 흐느끼는 목소리는 뒤로 한 채 마광숙과 한동석은 한이를 품에 안고 다시 예식장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예식장. 사회자의 목소리는 침통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랑 신부 측에서 더는 예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오늘 예식은 부득이하게 취소될 예정입니다. 하객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예식장 문이 활짝 열리며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한동석과 마광숙이 한이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돌아왔어요, 한이가.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식구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이를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끈끈하게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범수는 딸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독고세리는 그런 그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예식은 다시 준비에 들어갔고 하객들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범수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간 독고세리를 따라 들어가 잠시 문을 닫고 조용히 앞에 섰습니다. 세리야, 미안해. 오늘 같은 날에 이런 일이 생겨서. 독고세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둘이라면 무슨 일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겠지? 이미 됐어. 우린 오늘부터 진짜 가족이야.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앞으로의 여정을 축복하는 가장 진심 어린 서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결혼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대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은 순백의 꽃들로 가득 채워졌고 수정처럼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축복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신랑 오범수가 늠름하게 입장했고 곧이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신부 독고세리가 아버지 독고탁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왔습니다. 독고탁은 딸의 손을 오범수에게 건네며 눈물 어린 눈빛으로 내 딸을 부탁하네 라고 속삭였습니다. 주례단상 앞에서 마주선 두 사람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가 가득했습니다. 오범수는 목이 맨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서약했습니다. 나 오범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내 독고세리와 딸 한이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것을 맹세합니다. 독고세리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 독고세리는 남편 오범수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한이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약에 가족들은 물론 하객들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영원의 사랑을 약속하며 입을 맞추자 예식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축복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완벽한 진정한 해피엔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독고탁은 멀리서 새로 탄생한 가족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지켜줄 차례구나.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떠올리며 독고탁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 온 가족이 모여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범수의 곁에는 이제 완벽한 그의 아내가 된 독고세리가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엄마의 손길에 안정을 찾은 한이가 천사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고세리가 수줍은 얼굴로 남편과 가족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한이에게 동생이 생겼어요. 순간 마당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이내 상황을 파악한 한동석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진짜야? 야, 우리 한이 동생 생겼네. 우리 집안에 경사가 연달아 터지는구나.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모두가 환호하며 두 사람을 얼싸안았습니다. 임신한 배가 제법 불러온 마광숙은 세리야, 정말 축하해. 우리 아기들이 친구가 되겠네라며 기뻐했습니다. 한이를 품에 안고 달려왔던 그날의 아찔함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 생명에 대한 설렘과 가족의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세리는 살며시 배를 쓰다듬으며 미래의 아기를 상상했습니다. 한이는 동생이랑 같이 술도가 마당에서 뛰어놀겠지? 넷이서 같이 재롱 피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쁠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범수 역시 아내의 부푼 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는 미래가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오천수는 오범수의 어깨를 힘껏 두드리며 야, 우리 범수! 장하다! 장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행복에 겨워하는 그 순간 분위기 메이커인 흥수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이야, 범수, 너 아주 그냥 남자네. 좋아, 아주 좋아. 우리 술도가의 미래가 밝다. 흥수의 농담에 마당은 또 한 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오천수는 흐뭇한 미소로 넓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이제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진짜 가족의 터전이 된 술도가를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든든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낸 그들이기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강수 역시 멀리서 환하게 웃는 조카 한이와 형수 세리를 보며 뿌듯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이 함께라면 독수리 술도가의 전설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모두의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오범수는 아내 독고세리와 딸 한이를 차례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그들이 만든 작은 가족은 앞으로도 많은 계절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수리 술도가의 집에는 다시는 떠나지 않을 평화와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술독처럼 독수리 술도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랑과 행복을 빚어낼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이 가족에게 세상의 어떤 시련도 더 이상 큰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KBS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마지막 회에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